경기도의 작은 마을, 9월 햇빛이 낙엽의 가장자리를 얇게 금빛으로 태우던 오후였습니다. 68세 정순자 씨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얇게 깔려 있어 햇살이 부드럽게 번졌고 먼 데서 아이들 웃음이 바람을 타고 들어왔지요. 이웃집 마당에서는 이미 작은 플라스틱 수영장이 펼쳐져 있고 할아버지의 조심해라 미끄러진다 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간간히 흘렀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전에 들었던 명절의 소음, 설거지 소리와 어우러진 젓가락, 마찰음, 방바닥을 달려가던 작은 발자국의 기억을 깨우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남편 박동철 씨가 도마 위에서 대추를 썰고 있었습니다. 칼끝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톡, 톡, 가을밤 우체통에 편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고요한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대추는 이렇게 동그랗게 써는 게 예뻐? 그럼 송편 위에 올리면 눈처럼 반짝거려. 손주가 보면 눈사람이라고 할 거야. 정말로 손주가 있었다면요. 그 말 끝에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고 서로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란 것도 참 무심해서 때로는 허전함을 감추는 얇은 담요가 되곤 하니까요. 오전에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추석엔 여행 가려고 해. 항공권이 너무 싸게 떠서. 애도 이번엔 학교 쉬고. 목소리 속에 미안함과 설렘이 엉켜 있었지요. 정순자 씨는 잠깐 그래 하고 숨을 골랐습니다. 여행이 왜 나쁘겠습니까? 젊은 부부에게는 짧은 시간도 금처럼 귀하고 바다가 아이에게는 지구본보다 더 좋은 교과서일 테니까요. 그래, 몸 건강히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보내. 그렇게 말하며 웃음표를 붙였지만 통화를 끊고 난 뒤 부엌 시계의 초침 소리가 문득 크게 들렸습니다. 집이라는 배가 정박해 있는 항구에 배멀미 같은 고요가 찾아올 때가 있지요. 점심 무렵에는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지방 출장이 겹쳤어요. 명절 끝나고 바로 올라갈게요. 선물은 택배로 보내둘게요. 박동철 씨는 일이 우선이지라고 답장을 치다가 지웠습니다. 대신 몸 조심해라로 바꿔보냈습니다. 그 짧은 5글자에는 못다 한 말이 많았습니다. 먼 길 운전할 때 졸음이 오면 쉬어가라는 뜻, 요즘 회사 사정이 빡빡하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괜찮냐는 안부, 그리고 다음엔 같이 송편 빚자는 초대장까지 모두 접어 넣었지요. 문자라는 봉투는 작지만 마음이라는 편지는 늘 과적입니다. 오후가 되자 이웃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슬쩍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여보, 우리는 오늘 탕국 대신 미역국이나 끓일까? 그래도 명절인데 탕국이 낫지 않나? 둘뿐인데 큰 냄비는 좀 허전하지. 그 말에 두 사람은 같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커다란 들통에 국물이 보글거리고 숟가락이 오가며 누군가는 간이 싱겁다 하고 다른 누군가는 딱 좋다 하던 시절. 그때의 소음은 이제 작은 접시에 담긴 반찬들 옆으로 조용히 눕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참 묘해서 웅성거림이 사라지면 비로소 공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공기 속에는 살아온 시간이 먼지처럼 흩어져 반짝입니다. 정순자 씨는 상을 간소하게 차리기로 했습니다. 얇은 도라지 무침, 상추 2장, 탕국을 한 그릇만, 그리고 작은 송편 몇 개.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달력을 꺼내 한번 훑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지난 명절의 메뉴, 손자 좋아함이라고 동그라미 친 문장들. 그때는 사소한 메모였지만 지금은 찬장 깊숙이 넣어둔 은수저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꺼내들면 문득 마음이 시큰해지는 그런 반짝임. 여보, 올해는 우리 둘만의 방식으로 해보자. 어떻게? 밥 먹고 산책 나가서 사진 찍자. 가로수 밑에서 서로 한 장씩.
나중에 애들한테 보내자. 우리도 잘 지낸다고. 그거 좋네. 둘은 웃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웃어야 고요가 조금 덜 덮이니까요. 웃음은 난방비가 들지 않는 난로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택배도 아닐 텐데. 박동철 씨가 현관문을 열자 놀랍게도 딸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손녀는 등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고 딸과 사위는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섰습니다. 엄마, 항공편이 취소됐어. 환불하고 그냥 왔어. 미안해. 아버지, 빈손으로 와서 죄송해요. 오다가 시장에서 귤만 사왔어요. 사과와 변명이 뒤섞인 그 말은 사실 보고 싶었어요의 다른 번역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때때로 솔직하려다 쑥스러워 빙 돌아 나옵니다. 마치 송편 속의 깨와 설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한 입 베어 물면 첫맛이 되는 것처럼요. 손녀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양말을 벗고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야? 미역국이야? 바다 냄새나. 응, 바다가 집으로 놀러 왔네. 정순자 씨는 손녀의 머리칼을 살짝 넘겨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식탁에 숟가락을 잡는 순간 식탁 위 반찬이 갑자기 잔치가 되었고 침묵이 음악이 되었고 탕국에서는 오래 끓여야만 나오는 깊은 향이 퍼졌습니다. 박동철 씨는 괜히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작은 접시를 하나 더 꺼내고 종지에 간장을 조금 부었습니다. 평소에는 번거롭다던 동작들이 누군가를 위해서는 기꺼이 반복되는 의식이 되지요. 식사가 끝나갈 즈음 손녀가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놀이하자. 할아버지가 의사. 의사가 뭐 하는 건데? 바로바로 낫게 해주는 사람.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했던 것도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바쁘고 멀리 있어도 우리의 허전함을 바로바로 낫게 해주길 바라는 그 무심코 생긴 기대. 하지만 삶의 병은 약처럼 즉시 듣지 않고 대신 아주 작은 약속과 짧은 만남이 천천히 듣습니다. 오늘처럼요. 딸은 설거지를 도와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비용도 부담되고 애도 커가니까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여행을 오려는데 막상 비행기 취소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곳이 엄마 집이더라. 정순자 씨는 대답 대신 고무장갑을 벗고 딸의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그 손길에는 그럴 수 있어와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장은 늘 접속사가 길지요. 그래서 말 대신 손길이 먼저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밤이 되자 마당에 작은 등 하나를 켰습니다. 매미 소리는 잦아들고 초가을 벌레 소리가 고요를 살짝 간지렸습니다. 박동철 씨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꺼내 가족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마치 작은 종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오늘을 기억하라는 초대장, 그리고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문 앞에서 배웅을 하는 순간 손녀가 귤을 하나 꾹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선물이야. 내일 껍질로 토끼 만들어봐. 그래, 내일은 귤토끼가 우리 집을 지켜줄 거야.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고요와는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자리에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었고 식탁 위에는 사용한 그릇을 닦아 말려둔 물기 자국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고요에도 후광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처음 알았습니다. 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길진 않았지만 충분했지? 짧은 만남도 큰 선물이다. 둘은 동시에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하늘은 어제와 같고 내일과도 비슷하겠지만 마음의 날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해가 있는가 하면 가끔은 이렇게 예고 없이 모이는 밤도 있으니까요. 모임의 길이가 사랑의 길이를 말해주진 않습니다. 때로는 짧은 순간이 오래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명절에 아이들이 오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의자를 2개 더 놓아두자고요. 하나는 기다림을 위한 자리, 또 하나는 감사를 위한 자리. 의자 2개만 있어도 밥상은 잔치가 됩니다. 잔치의 소리는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 앉은 손님들이 내는 소리이니까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추석에 가족끼리 안 모이는데도 이유가 있고 각자의 사정도 분명 있지. 하지만 모양새가 달라졌다고 마음까지 사라진 건 아니야. 부부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밤바람이 지나가며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괜찮다는 손짓 같았습니다. 올해의 추석은 아마도 나중에 오래 이야기될 겁니다. 오래 모이지 못했던 해와 아주 잠깐이지만 깊이 만났던 밤의 이야기로요. 이 이야기에서 이어져 왜 요즘 명절에 가족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지 살펴보고 그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작은 지혜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잊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추석은 오랫동안 가족의 시간으로 불렸습니다. 기차역 대합실에 가득한 보따리, 고속도로 위로 늘어진 붉은 브레이크 등, 시장에서 들려오는 상인의 호객 소리, 송편을 빚으며 나누던 웃음소리. 이 모든 풍경이 한자리에 모이기 위해 준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명절이 다가온다고 해서 모두가 당연히 부모님 댁으로 향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비행기 예약 문자가 휴대폰에 도착하고 여행 가방이 현관 앞에 놓입니다. 명절 선물 상자가 아닌 면세점 쇼핑백이 사진 속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명절이란 이름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내려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왕복 유류비와 톨게이트 비용만 2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부모님 드릴 용돈, 아이들 용돈, 선물 세트 가격까지 더하면 한 번 명절을 다녀오는 비용이 10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맞벌이 부부나 사회초년생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돈이지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동안 교통비와 기름값이 전년 대비 1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마음은 부모님께 향하지만 통장 잔고는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면 좋죠. 하지만 다녀오고 나면 한 달 생활비가 휘청거려요. 이 말은 핑계가 아니라 현실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명절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가족이 모이는 의무의 자리였습니다. 집안 어른들 앞에 모여 절을 하고 전을 부치고 식탁을 함께 차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 명절은 오히려 쉼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휴 때라도 푹 쉬어야죠. 그게 저한테도, 제 가족에게도 필요해요.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떠난 인원이 140만 명에 달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풍경이 이제는 당연해진 셈입니다. 명절에 집안일로 지쳐 돌아오기보다 여행지에서 여유를 즐기며 영상통화로 인사드리는 게 낫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부모 세대에게는 서운하게 들리지만 자녀 세대에게는 자신을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대 간 인식의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는 말합니다.
명절만큼은 가족이 모여야 한다.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이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녀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단톡방으로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영상통화도 하는데 굳이 명절에 모여야 할까요? 부모는 물리적으로 모여야 가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마음만 이어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지요. 핵가족화, 맞벌이 증가, 개인 시간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더해져 세대 간 거리는 점점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마당 가득 늘어선 신발, 북적이는 웃음소리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빈 의자 하나, 덜 놓인 국그릇 하나가 명절을 설명합니다. 부모님 댁 거실에는 여전히 자리를 차려놓지만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비어 있습니다. 명절의 허전함은 바로 그 빈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명절 외에는 가족을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편지도 며칠 걸렸고 전화도 자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꼭 모여야만 하는 자리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서로의 근황을 늘 알고 있습니다. 즉, 모임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지 가족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명절에 모이지 않는 것이 가족의 해체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하면서 함께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일까요? 결국 그 답은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부모 세대는 서운함만 붙잡기보다 자녀 세대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님의 기다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양쪽이 조금씩 다가서야 빈자리가 덜 허전해집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정순자 씨는 부엌에서 작은 송편을 꺼내 접시에 올렸습니다. 어제 딸 가족이 잠시 다녀갔지만 오늘은 다시 고요한 집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짧은 만남도 큰 선물이라 했지.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선물을 만들어야겠구나. 첫 번째 지혜는 기대보다 감사하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와줘서 고맙다. 못 왔더라도 전화 한 번이 큰 힘이 됐을 거야.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작은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서울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못 오면 서운하지. 그런데 영상통화로 얼굴만 봐도 아직 내 곁에 있구나 싶어. 그걸로 충분하더라고. 이처럼 기대를 내려놓고 감사로 채우면 허전함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지혜는 부부만의 의식 만들기였습니다. 박동철 씨는 명절날 저녁 순자 씨에게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여보, 동네 한 바퀴 돌고 사진 찍자. 우리 둘만의 기념 남기자. 그날 찍은 사진은 평범했지만 부부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전북의 한 부부는 매년 명절마다 근처 온천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바쁘니 우리가 우리 명절을 만들어야지. 돌아오는 길에 국화꽃 한 송이 사와서 집에 꽂아두는 게 벌써 10년째야. 이처럼 부부만의 작은 의식은 기다림의 무게를 줄이고 관계를 새롭게 채워줍니다. 세 번째 지혜는 연결 방식을 넓히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손녀에게 그림을 부탁했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그린 그림 사진으로 보내줄래? 며칠 뒤 카톡으로 도착한 그림 사진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꽃인지 알아? 할머니, 해바라기야. 작은 사진 한 장이 허전한 벽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충남의 한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영상통화 요리 교실을 한다고 합니다.
손주가 할머니, 오늘은 김치찌개 끓여주세요라고 말하면 서로 휴대폰을 켜두고 요리를 함께 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해 먹으니 진짜 같이 있는 기분이더라. 연결은 꼭 대면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작은 모임을 활용하기였습니다. 순자 씨 부부는 이번 추석에 동네 친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애들이 안 온다는데 우리라도 같이 밥 먹자. 작은 상에 송편, 탕국, 나물 몇 가지를 올려 셋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허전함은 사라지고 웃음이 생겼습니다. 대전의 한 마을에서는 명절마다 자녀가 오지 못한 어르신들이 모여 우리끼리 차례를 지냅니다. 명절이 꼭 피부치만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웃음 나누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작은 모임은 외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공동체의 힘을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새로운 취미와 배움으로 채우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손녀에게 배운 스마트폰 사진 편집 앱을 다시 켜봤습니다. 송편 사진을 꾸미고 예쁜 스티커를 붙여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할머니 솜씨 좋네. 라는 답장이 오자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부산의 한 할아버지는 명절에 직접 찍은 풍경 사진을 손주에게 보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 찍은 가을 하늘이다. 너도 언젠가 같이 보자. 취미와 배움은 혼자 있는 시간을 허전함이 아니라 성취감으로 바꿔줍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추억을 기록하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올해 명절 밥상 사진을 찍고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2025년 추석 둘이서 송편 5개. 내년에는 어떤 문장이 쓰일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노인은 손주와의 영상 통화 화면을 캡처해 앨범에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면 그날이 바로 살아나는 것 같아. 기록은 공허함을 덮는 도구이자 미래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자녀를 축복해주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여행 잘 다녀와. 네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지. 진심으로 건넨 말에 딸은 안도한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산의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못 온다니까 처음엔 섭섭했어. 그런데 괜찮다. 내 삶을 응원한다 했더니 오히려 다음 해에는 먼저 오더라고. 내려놓음은 때로는 더 큰 만남을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지혜는 나 자신에게 선물하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시장에서 예쁜 앞치마 하나를 샀습니다. 이건 올해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니 집안이 조금 더 환해진 듯 했습니다. 경북의 한 할아버지는 명절마다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산다고 했습니다. 작은 책 한 권이라도 스스로를 챙기니 외롭지 않더라.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는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명절을 새로운 의미로 채웁니다. 이렇게 보면 명절은 단순히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허전함은 감사로, 고요는 풍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순자 씨와 박동철 씨는 올해 명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짧은 만남도 충분했고 남은 시간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 채웠다. 노년의 삶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작은 실천 속에서 자라납니다. 추석은 세월을 따라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풍경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정체가 줄었다는 뉴스가 반가움보다는 서운함으로 다가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 세대, 노년 세대입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풍습이지 마음은 아닙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자녀와 손주가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은 조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깊습니다.
우리는 앞선 이야기에서 살펴봤습니다. 가족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기도 하고, 여행과 휴식이라는 새로운 문화 때문이기도 하고, 세대 간 인식 차이와 물리적 거리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그 속에서 어르신들이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상실감, 비교에서 오는 외로움, 명절의 고요가 만든 공허함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동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허전함을 덜어내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요. 작은 감사, 부부만의 의식, 영상 통화와 사진, 친구와의 식사, 새로운 취미와 배움, 그리고 자녀를 응원하는 말,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명절은 결코 허전하지 않습니다. 정순자 씨와 박동철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딸 가족이 잠깐 다녀간 짧은 만남에도 감사했고, 부부끼리 산책하며 사진을 찍으며 그날을 축제로 만들었고, 손녀가 보내준 그림 사진 한 장에도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사례도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손주와 영상통화로 김치찌개를 함께 끓였다는 할머니, 이웃과 모여 우리끼리 명절을 즐겼다는 마을의 어르신들, 매년 스스로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한다는 할아버지. 이들의 모습은 명절의 의미가 모임의 크기에 있지 않고 마음을 채우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애들이 오지 않지? 에서 나는 어떻게 이 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 로요. 기다림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지혜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째, 기대보다 감사하기. 둘째, 부부만의 의식 만들기. 셋째, 연결 방식을 넓히기. 넷째, 작은 모임 활용하기. 다섯째, 새로운 취미와 배움으로 채우기. 여섯째, 추억을 기록하기. 일곱째, 자녀를 축복하기. 여덟째, 나 자신을 위한 선물 준비하기. 이 8가지 실천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추석은 과거와 달라졌지만 본질은 여전합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건강을 바라는 마음, 안부를 묻는 따뜻함. 형태가 달라졌을 뿐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지키고 키우는 주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번 추석에도 집이 고요할까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혹은 자녀와 손주에게 서운함이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나눈 지혜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감사, 작은 관심, 작은 실천이 명절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을 살아가며 배운 지혜는 단순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크게 흔들린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명절은 여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짧은 만남도 큰 선물입니다. 짧은 전화 한 통도 큰 위로입니다. 짧은 웃음도 긴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명절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노년의 삶에 힘이 되는 지혜와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또 다른 이웃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가오는 명절, 빈자리를 허전함으로 두지 마시고 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